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새로운 한 주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광란의 한 주간이 지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이 나라가 걱정이 됐던 주말이 지나고 또 한 주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주간이 밝을 때마다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무엇보다도 온갖 갓난 신고를 견뎌내고 기적을 이뤄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위대한 국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시기도 별일 없이 지나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국민의힘의 그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그 의원총회를 보면서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기대를 저는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친윤이 됐건 친한이 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됐건 한동훈 대표가 됐건 권성동 원내 대표가 됐건 그 사람들의 최대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권 재창출입니다. 어느 정권이 적어도 2번 이상 대통령을 배출해야만 건전하고 나라 살림을 제대로 챙길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탄탄하게 다져놓는 그러한 정치, 사회, 경제 정책의 그 기초를 튼실하게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딱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그렇게 애타게 국민들이 외쳤던 거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당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권 재창출에 대한 그 책임의식, 그 엄정한 이 정치적, 역사적 그 소명의식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 엄청난 파탄 지경에 이르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직후에 그런 위기 국면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앞날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눈 씻고 봐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멱살질하고 삿대질하고 이런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보면서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임자를 색출하라. 희생양을 만들어라. 한동훈 대표가 의총장에서 내가 탄핵 투표했습니까? 내가 계엄을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자 이게 마치 방아쇠가 된 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병을 던지면서 당장 나가라. 넌 대표도 아니야. 이러면서 쫓아냈다고 그러고 10분 만에 한동훈 대표는 의원총회장을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의총장에 안 가죠. 왜냐하면 당 대표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의원총회장에는 안 가는데 의원총회장에 나와라 이렇게 의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면서 아수라장이 됐고
장동혁, 진종호 이 친한계로 분류가 됐던 최고위원들도 사퇴를 하고 선출직 최고 5명 전원이 사퇴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원래는 직무를 다할 것이다 그랬는데 어제는 침묵을 지켰고 오늘 오전 10시 반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거취 문제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이 쪼개지기 하겠느냐 분당을 얘기하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동훈 대표 친한계 의원들 뭐 20명이다 30명이다 했는데 글쎄요 그 20명 30명 친한계 의원들 한동훈 대표하고 함께 당을 떠날 수 있을까요? 의원총회장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아무튼 일단 자중질환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무튼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야만 했다. 탄핵은 예견된 일 아닌가 그랬고요. 친윤, 비한 의원들은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었는데 무슨 말이냐? 한동훈 대표만 협조했으면 탄핵이 안 됐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내가 계엄을 했냐? 내가 탄핵 투표를 했냐? 그러자 이제 갑자기 분기탱천한 친윤 의원들이 당대표 사퇴하라. 당장 나가라. 그랬다는 거고요.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표명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후회하지 않는다. 대표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리되어 놓은 걸 보면 이렇습니다. 14일 밤 의총 한동훈 대표와 친윤 비한 의원들 충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는 어차피 정지돼야 했다. 탄핵은 예견된 일 아닌가. 그러자 친윤 비한 의원들 당론으로 탄핵 반대했는데 무슨 말이냐. 한 대표만 협조했으면 탄핵 안 됐다. 그러자 한 대표가 내가 계엄했습니까? 내가 탄핵 투표했습니까? 그러자 당대표 사퇴하라. 당장 나가라. 이제 이랬다는 건데요. 원래는 한동훈 대표는 의총장에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도 와라. 얘기 좀 들어보자. 이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찾아가서 탄핵은 예견된 일 아니었느냐라고 먼저 말을 꺼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무슨 말이냐. 당론이 탄핵 반대였다. 한동훈 대표가 협조했으면 탄핵은 안 됐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이걸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친윤계 쪽에서 왜 못 지키냐. 우리가 단결하면 됐다. 이랬고 또 다른 친윤 의원이 아니 당 대표가 왜 반대 당론을 어기고 혼자 찬성한다고 떠들었냐.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저는 당대표로서 의견을 냈을 뿐이다 라고 하자 또 의원들은 그게 무슨 당대표 의견이냐. 당신 개인 의견이지 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권영진 의원은 원래는 중립지대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내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라는 말 하자 연단으로 뛰쳐나가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고 다른 친윤계 의원들은 당장 여기서 나가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10분 만에 의총장에서 퇴장을 했다고 그래요. 물병을 집어던지고 울고불고 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아니냐 그런 극언까지 했다고 그래요. 친윤계 의원들 한동훈 대표가 반대 당론을 모아온 의원들을 개무시하고 구렁텅이로 몰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 친한계 의원들은 한 대표의 발언의 뉘앙스는 당 대표로서 의견을 얘기한 거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었다는 정도의 발언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맞섰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 총사퇴를 묻는 거수 투표를 했는데요. 참석자 83명 중에 73명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배신자다, 쥐새끼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친윤계의 이상휘 의원은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 그랬다고 합니다. 권영진 의원은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이런 말도 했고, 한 친윤계 재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는데 자해정치를 하는 민주당 부역자들을 덜어내자. 108명이라는 숫자도 의미 없어졌다. 90명이라도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친한계 인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질구질한 건 한동훈 스타일이 아니다. 사퇴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것은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것 같은데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느냐, 아니면 당 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원 당규 해석은 이 시점에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당대표의 거취를 보고 규정 해석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대답한 걸로 봐서 뭔가 지금 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국민들 보시기에는 윤한 갈등 결국은 모두 패배자가 되고 결국은 공멸의 길로 접어든 것 아니냐. 한동훈 체제가 5개월 만에 붕괴가 됐다. 당원과 일반 여론 63%의 지지율로 당대표가 됐던 한동훈 체제, 드디어 자기들 손으로 또 무너뜨리고 대표를 축출하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원장 지금 얘기로는 권성동이 이제 임명할 것으로 보이고 권영세, 나경원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한 갈등 1년 이상 끌어오더니 결국은 모두가 파국 국면으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디올백, 명품백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한동훈 대표가 꺼내면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대립의 각을 계속해오고 그런 상황이 국민의힘을 매우 힘들게 하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계엄을 막고 탄핵에 찬성하면서 이번에 당 대표로서 이제 그 체제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은 국민께 사죄 드리고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제 그러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미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고 대들보가 두 동강이 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수라장 국민들이 고개를 돌리고 보수 진영의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한겨울 칼바람이 더 춥기만 하고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집안 싸움 너 때문이야 여기에 골몰하고 있고 결국은 정권 재창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5월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5월 대선이면 이제 서너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서너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정말 국민의힘 친윤 친한 다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 어떻게 치러내려고 그럽니까? 누가 나옵니까? 자, 한동훈 쫓아냈습니까? 자, 누가 나옵니까? 오세훈 나옵니까? 홍준표 나옵니까? 안철수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대선 치릅니까? 항상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할 때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어떤 대의명분을 놔두고 그로부터 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권 재창출. 그렇다면은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쪽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쪽 후보는 누구여야 되느냐? 누구로 그 다음 정권 재창출의 기수가 되도록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것을 역산을 해서 그러한 우리 이 더불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자산을 하나라도 더 뭉치고 보듬고 함고 이 그 자산을 키워 나가야 될 텐데 역시 끝없는 뺄셈과 마이너스 쪼개지고 분당하고 이게 정치의 정말 지긋지긋한 정치의 속성인지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만 아무튼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 또한 굳건한 국민들의 이러한 것들을 견뎌낸 놀라운 저력이 있기에 아무튼 뭔가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